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아마도 예측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시킹알파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시킹알파라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미준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시킹알파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좀 무시를 해왔던 한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걸 하고 좀 후회가 되거든요. 과연 어떠한 기능이고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우리 투자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미준의 두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킹알파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마이 포트폴리오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외에 관심 있는 종목을 다 합쳐서 60개가 넘는 종목을 여기에 넣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장식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인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가장 밑에 뜨게 되는 빨간색으로 해서 눈에 이제 잘 띄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워닝이라고 써 있죠. 자, SE는 C 리미티드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C 리미티드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줌입니다. ZM이니까요. 줌 역시도 앞으로 주식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다, 조심을 해라,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시킹알파가 안겨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시킹알파가 안겨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과거에도 제가 계속 받아왔는데, 그 시킹알파의 메시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 경고를 믿고 주식을 매도했다면 어떠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지 직접 한번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포트폴리오의 페이지에 가셔서요, 가장 오른쪽을 보면 뷰 헤드라인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아티클이 쭉 모아져 있는 이런 섹션이 발견이 되거든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레이티스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올라온 뉴스라든지 아티클을 모아놨고요. 아티클을 누르면 그 시킹알파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블로거들이 올린 글이, 최신 글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릭을 하시면 뉴스가 모아져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여러 가지의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에 관련된 뉴스가 여기에 다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터필라라든지 메타플랫폼스, 테슬라, 뭐 이런 종목에 대한 기사가 쭉 올라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워닝이 등장을 하거든요. 경고죠. 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경고의 메시지가 2021년 8월 19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킹알파가 저한테 레모네이드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줬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자, 지금은요, 그래서 이 만약에 2021년 8월 19일 날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팔았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 그 시킹알파의 레모네이드 주가 차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때 제가 이 주식을 팔았다면요, 72.3%를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경고 메시지가 발표된 이후에 무려 주가가 70% 이상 폭락을 했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8월 26일 날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는데, 비욘드 밋입니다. BYND죠. BYND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비욘드 밋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때도 만약에 이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66.07%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2021년 8월 26일 날 SPCE가 등장을 합니다. 버진 갤럭틱이죠. 버진 갤럭틱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자,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버진 갤럭틱은요,
72.79%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실까요? 자, 펠로톤이 나옵니다. PTON이죠. 뭐 저는 이제 펠로톤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메시지이긴 합니다. 11월 9일 날 이제 펠로톤의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손실을 한번 보시죠. 자, 펠로톤 같은 경우는요,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58.15%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고 메시지가 나온 시점을 보시면요, 주가가 원래 한 96.5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90달러가 훨씬 넘었었죠.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5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90이 넘었던 주가가 50까지 떨어진 다음에 등장했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고 메시지를 보면서 아니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팔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좀 무시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메시지를 듣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58% 정도 추가적인 손실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2021년 12월 15일 날 FVRR, 파이버를 지금 팔아버려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파이버의 주가 역시 44.61%나 하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그랩이 나옵니다. 그랩은 지금 1월 12일 날 경고가 떴거든요. 자,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그랩의 주가 역시 5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자,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2월 10일 날 경고가 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 지금 13.91%, 그나마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뜬 이후에 가장 적게 주가가 하락을 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13.9%나 지금 주가가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빠진 거죠. 따라서 뭐 한 달 동안 13%면 결코 작은 손실은 아닌 셈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종목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자, 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3월 달에 들어서, 그러니까 3월이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 개 종목에 대한 워닝, 경고를 받았잖아요. 첫 번째는 줌, 두 번째는 지금 C 리미티드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 두 종목을 팔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C 리미티드 그리고 줌에 관련한 간단한 그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C 리미티드의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1년 동안 지금 60.83%나 주가가 떨어진 상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워닝이 떠 있죠. 이 주식 굉장히 위험하니까 팔아라.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디까지나 이런 경고 메시지는 퀀트에서 오는 거거든요. 퀀트라는 것은요, 그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수치적인 분석이 얘기해주는 내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지금 1.7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위를 보시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 따라서 C 리미티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추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요, 자, 월가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레이팅이 나와 있는데 스트롱 바이고요. 전체 지난 3개월 동안 27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줬는데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스트롱 바이, 지금 꼭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9명이나 되고요. 바이, 매수 의견을 주는 사람이 5명, 그리고 홀드가 2명, 지금 꼭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반면 SA 오토즈 레이팅, 지금 전문 그 블로거들이죠.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의견을 바라보니까 스트롱 바이는 3명, 그리고 바이가 6명이고요. 홀드가 6명 정도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립 이상은 지금 하고 있다. 매수 의견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C 리미티드가 지금 얼마나 비싼 상황이길래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뜨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텅텅 비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수치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과거 12개월 동안 C 리미티드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4.82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워드를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3.73배고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수치가 결국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더욱이 한 가지 비교 대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3.83이 나오잖아요. 이 18.83이 어떤 의미냐면 지난 5년간 C리미티드가 가지고 있었던 PS 레이시오의 평균치입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평균치는 13배가 넘는데 지금 현재는 4.8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면 2.4배 정도가 될 텐데 과연 PS 레이시오가 2.4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성장률을 좀 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127%가 향상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60.8%. 물론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느낌은 확실하게 들고 있지만 그래도 60%의 성장률은 아직까지는 성장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피티빌리티를 볼 텐데 굉장히 좋지 않겠죠?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기업이거든요. ROE도 마이너스, 뭐 마진도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진율은 물론 그로스 프로핏은 총 수익률이고요. 그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던 직접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남은 그 수익을 우리가 총이익이라 그러고 이게 매출에 비해서 몇 퍼센트 되는가가 그로스 프로핏 마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9.13%잖아요. 자, 39.13%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 5년치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지난 5년 평균치는 23%였는데 39%다.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C리미티드 앞으로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좀 기다림이 길 거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하지만 성장주의 면모를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 역시도 그로스 마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도 경고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수치를 보고도 여러분들은 다른 쪽으로 판단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사료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줌으로 넘어갑니다. 줌 역시도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죠. 여기 써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줌 같은 경우는 레이팅을 보면요, 퀀트 레이팅이 1.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롱 셀이 나오는 거고요. 월가에서는 3.8, 그 다음에 SA 오토즈, 즉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3.46을 주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수치를 좀 보시면요. 자, SA 오토즈 같은 경우는 주식 전문 블로거 같은 경우는 총 13명이 평가를 해줬는데 한 명은 강추, 두 번째로 바이 레이팅을 주는 사람이 4명이고요. 보유 의견은 8명, 지금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블로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반면 월가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총 30명이나 평가를 해줬습니다. 스트롱 바이도 10명이나 되고요. 바이가 5명, 그리고 홀드가 14명. 지금 반면 셀을 외치고 있는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하다. 자, 여기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비싼 상태인지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밸류에이션과도 커다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P 레이시오 논갭으로 보면요, 2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갭으로 봐도 23.97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21배, 23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많이 처지지 않는 종목이다.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PEG가 나와 있잖아요. 자, PEG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P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죠. 따라서 성장률이 PE보다 높다면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TT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PEG가요 0.24 그리고 0.4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PEG 역시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죠. 자, 프라이스 투 세일즈를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7.8배 올라가 있다. 뭐 7.8배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5년 평균을 보시면요, 원래 그 줌이라는 기업은요, PS 레이시오가 평균 41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7.8배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로스인데, 그로스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은 54.6%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요, 이 수치가 24.97%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순이익 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뭐 EPS를 보겠죠. EPS의 성장률을 보시면 6.78% 정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에비타도 한번 보실까요? 에비타의 성장률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19.89%. 따라서 지난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현재 74.28로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5년 평균 77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셔서 넷 인컴 마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33.55% 굉장합니다. 지난 5년의 평균은 8.4였는데 지금 33.55까지 순이익 넷 인컴 마진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건강한 주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Return on Equity 있잖아요. 그 ROE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Return on Common Equity가 ROE입니다. 자, ROE를 보시면 지금 28.53%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5년의 평균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점을 봤을 때 지금 줌이라는 주식은요, 성장률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지만 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넷인컴 마진이라든지 ROE가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하되고 있는 성장률을 커버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저는 이번에도 경고 메시지를 좀 무시해 볼까 합니다. 지금 팔기에는 기다린 세월이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줌도 그렇고 그다음에 C-리미트도 그렇고 이번에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그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이 만약에 줌 비디오 그리고 C-리미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목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줌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C-리미트만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특별히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떨어진 종목에서 떨어진 종목으로 갈아타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전에 프로테라에서 이렇게 차지 포인트로 갈아탄 것처럼 여러분들도 투자 자금을 조금 옮기시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좀 짧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려서 조금 컴팩트하게 제작을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항상 좀 많은 댓글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와 소통해 주시면 앞으로도 미주원의 컨텐츠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시킹 알파에 좀 숨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